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진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정목입니다. 네, 오늘 어땠습니까? 즐거운 하루였습니까? 사람들이 얼굴에서 웃음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한편으로. 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파면을 먹었습니다. 파면을 신라면보다 훨씬 맛있고 즐거운 파면을 먹었는데요. 자, 뭐 사실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막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눈물 막 쫙 흐르는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확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구나. 자, 그런 어쨌든 뜻깊은 하루인데요. 네. 오늘 이 파면 또 탄핵 이걸 보시면서 소감 한마디씩 일단 해 주십시오. 뭐 맞습니다. 현장에서 안국역 현장에서 쭉 이어지는 그 헌법재판소장의 여러 이야기들 들으면서 만장일치 나오는구나. 현장에서 우리 손정부 부장님 같이 만났거든요. 네. 참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그 순간 네. 이미 한결같이 다 울어요. 야, 참 대단하다. 이 인간은 참 몇 년입니까 지금? 촛불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물의 의미가 이분들은 비로소 오늘 다 살았구나. 살고자 생존하고자 다 했구나. 스스로들이 그 감격의 눈물은 나 이제 살았어. 자신들의 국민존엄을 세웠다라는 그 희열의 눈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끈질기게 대단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정말 저는 세상이 변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세상의 변화, 사회 개혁 이런 걸 많이 열망을 해왔는데 이 사실은 참 안 돼 왔잖아요. 참 안 돼 왔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이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 돼 왔고 참 거기다가 뭐 정말 이 대도 안 된 윤석열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어이없게 정권을 장악한 뒤로부터 참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그 웅축되어 있는 분노와 열망이 정말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세상은 과거는 정말 다르다. 박근혜 때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박근혜 때도 참 열심히 했었지만 그때 느꼈던 그 기쁨하고 이번에 오늘 느꼈던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국민적 힘으로 이거를 돌파하는구나. 네. 저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그리고 뭐 박근혜 때도 뭐 계엄을 사실 뭐 기도하긴 했지만 뭐 실제로 계엄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 옮기지 못했지. 그때는 박근혜 그 탄핵을 못했어도 우리가 안 죽는데 이번에 이거 저지를 못 시키면 그래서 살았다. 네, 다 수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이거 다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막 이런단 김태형 말이에요. 선생이 제일 일차기였지.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이 군대를 동원한 이 계엄을 그것도 내란을 힘으로 저지시켜낸 아주 뜻깊은 국민적 날입니다. 힘으로.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이 소감 들어봤고요. 이번 이 윤석열 탄핵 선고, 헌재에서의 탄핵 선고가 가지는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치학자잖아요. 그러셨구나. 맞아. 정치학자. 다들 뭐 북한학자, 영화체제, 한국정치전공자, 정치학자잖아요. 네. 16차 촛불 2년 전이었어요. 나가서 제가 했던 그 발언에 주권재민 민주주의 국민이 하늘이다. 주권재민 민주주의 이곳에 계신 우리가 하늘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오늘 그 문영표 소장이 이야기 쫙 들으면서 야 정치학자로서 뿌듯했어요.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 나온다. 이것을 명료하게 아주 오롯이 다 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한마디로 얼마나 불안불안했습니까? 그렇죠.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믿을 수가 없었지. 뭐냐면 시민적 저항, 총뿌리를
아주 참았던 시민적 저항이 없었던들 그렇죠. 이만큼 끌고 올 수 있었으면 네. 그걸 문영부 소장이 딱 지적하더라고. 네, 네. 국회가 막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막았다. 그렇죠. 어? 군인들이 또 이제 그렇죠. 소극적으로 대하고. 그럼 그걸 명료하게 다 이렇게 헌재 소장이 읽어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렇지 저 무도한 인간들 우리는 불안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확인시켜준 것도 네. 거리의 아스팔트 위의 우리 시민들이었다. 그렇죠. 그 맞아요. 뿌듯함이 엄청나게 전 다가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이번에 파면의 승리는 한국 정치사나 또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지난 저쪽 4.19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 국민 저항의 그 역사를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린 새로운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권재민 말씀하셨는데 주권재민을 진짜로 우리 사실 말만 주권재민이 했던 게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자기 위상과 역할을 자각하는 아주 중대한 계기였다라는 네. 것이고요. 한국의 법과 제도 그 87년 이후에 세워졌던 한국의 법과 제도를 그 허점들이 낱낱이 드러난 그리고 해방 이후 80년 동안 한국의 지배세력 친일 친미를 해오면서 지배세력을 해왔던 정치 집단이 그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네.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러면서 다시는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본색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있어서의 한국 정치의 발전, 또 한국 사회 발전은 이러한 어떤 그 한국 사회 내부 모순을 국민적 힘으로 척결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기초가 만들어진 네.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 비슷한 맥락에서는 조금 추가하자면 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네.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네. 네. 그때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로 그렇죠. 국민들을 진압하고 유신 독재 시대가 열립니다. 그 4.19 때도 바로 계엄령이 선포됐었죠. 뭐 네. 계엄령 선포됐죠. 네. 그리고 80년에 민주화의 봄이 왔을 때도 역시 전두환이가 군대를 가지고 그렇죠. 유혈 진압을 통해서 군부 독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극우 세력한테는 뭐가 있냐면 군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제가 2015년인가요? 박근혜 탄핵 집회가 한참일 때 그때 그 집회 장면을 보면서 16년이지 16년. 2016년 그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든 팻말을 보고 제가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었어요. 군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맞아. 그 팻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극우 세력들의 마음 깊은 곳은 저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들은 그런 역사를 봐왔으니까 야 너희들 지금 다 이긴 것 같지. 너희들 그렇게 난리 쳐봐. 군대가 출동하는 순간 다 죽는 거야. 그렇지. 자 이게 한국의 극우 세력의 정치 문화이고. 쉽게 얘기하면 믿음, 그러니까 뒷배입니다. 그렇지. 예. 군대 있어 우리. 이윤석열도 이번에 동원한 거 아니에요. 결국 위기에 몰리자. 그렇지. 근데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만 우리가 군대가 출동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극우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서 실패한 역사가 없어요. 네.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좌절해 왔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쟤네들이. 네, 군대를 동원했는데 실패한 첫 사례입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번에 쾌거가 앞으로 극우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도 쿠데타에 성공할 수 없다. 내란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실증해 줬다. 따라서 앞으로 극우 세력은 군대를 동원한 유혈 진압은 꿈도 못 꾸게 됐다. 이것은 극우 세력에 내려진 사망 선고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네. 정치사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분단 체제, 즉 전쟁 체제, 군사주의. 네. 군대라는 폭력을 가지면서 마음껏 휘둘렀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5.16 군사 쿠데타, 80년 신군부의 그 엄청난 쿠데타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정착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군합발 튀어나오지 않겠어? 그렇죠. 군합발 튀어나오지 않겠어? 우리가 뭐 몸으로 겪은 거니까. 이게 공포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박근혜조차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개념 계획만 갖고 있다가 실행을 못했잖아. 그거는 이미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고도화되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실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거의 9년 8년 만에 윤석열 검찰 독재의 수계가 진행을 했잖아요. 제가 가슴이 서늘했던 게 우리가 발표할 때 모든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모든 국민들의 첫 일성이 뭐였냐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렇지, 그렇지. 다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죠. 네. 미쳤잖아요. 네. 미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전쟁 체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단 그럼요. 체제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좌절했지만 우리가 촛불 했을 때 박근혜 촛불 이후에 다시 촛불을 돌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네. 아무도 못했잖아요. 네. 근원적인 물적 토대, 전쟁 체제, 분단 체제 이것을 혁파하지 않는 한 맞습니다. 다시 되도록 그래서 민주 대개혁의 향후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 분단 체제, 전쟁 체제만은 진짜 좀 지긋지긋한 전쟁 체제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도 나오는 얘기죠. 난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구구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자칫하면 저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 구구를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냐? 좌익이다, 뭐 국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그럼 국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 우리는 좌죠 그냥. 극자가 아니라 좌. 진보. 상식을 추구하는 그래, 상식. 인간의 상식의 존엄을 상식. 믿는 그렇지, 그렇지. 인간의 존엄을 이게 상식이지 좌다, 극자다 이건 아니거든. 민주주의를 믿는 그래서 극우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걔들한테 좌우대립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고 내란 세력. 광신 테러 집단. 그렇지. 광신 내란 세력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난 맞는 것 같고 실제 그 본색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아까 좀 잘 말씀하셨듯이 전쟁 체제, 분단 체제 이 문제가 사실 항상 끊임없는 군사주의의 그렇죠. 그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맞습니다. 안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항상 미국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어쨌든 이 전쟁 체제, 분단 체제 전쟁 그렇죠. 유지의 그걸 첨병. 유지를 해왔던 거고 그 한국의 군사력을 키우는 세력이 결국 미국이고 또 한국의 어떤 현재의 군사 체제를 만드는 것도 미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 사실 군사력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맞습니다. 힘든 거잖아요. 이게 한국 정치에서도 그게 가장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어쨌든 군대 애들이 실패한 것도 미국 애들이 어쨌든 이게 큰 전쟁이 날까 봐서 전면전이 날까 봐서 한 발 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맞습니다.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적인 저항도 큰 요인이었지만 미국 애들이 소극적 대응 그리고 뭐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나는 방해. 예, 그냥 어떻게 방해 뭐 이런 요인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미국이 좋아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이 자기들의 필력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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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위험하다고 보고. 그렇죠. 위험하다 보고. 자,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좀 했었는데 네. 일단 어쨌든 이 의미가 상당히 중대하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향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예, 이제 한국의 전망이 그 전국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방금 김 선생님 말씀처럼 이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중대하잖아요. 네. 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 열망 그것이 결국 오늘의 이 파면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은 똑같이 향후 정국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던져지는 과제도 엄청난 과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두 달 후에 다가오게 될 정세 정국의 핵심은 대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민주 대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시대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사회를 대개혁해야 된다. 87년 체제를 진짜 이제는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그 열망들을 다 담아내는 과제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등장했던 수많은 외교 참사, 안보 참사, 뭐 우리 사회 내부적인 너무 많은 몰가치, 몰상식들의 복원의 과정이 오롯이 대선 이후 정국에 다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면은 오늘 파면됐기 때문에 광장의 힘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광장의 힘들이 향후의 전국에 그대로 다 투영이 되어야만 근본적인 우리 사회 대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릇을 담아내는 것. 나는 그것을 현재 당적 구조에 있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그 당들과 함께 뭐 비상행동, 촛불행동 다 많잖아요. 네. 거리를 채웠던 모든 시민들의 총이들이 모아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고민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전국이 어쨌든 지금은 사실상 뭐 국힘 입장에서는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세대죠. 아니요. 세된 게 아니고 내란 동조당입니다. 그렇지. 내란 동조당이 아니라 내란당이죠. 내란당이잖아요. 내란당.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촘촘히. 그러니까. 촘촘히. 그러니까 이 내란 당들이 지들 살 길을 찾으려고 내란 세력. 내란 세력들이 그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이번에도 확인됐듯이 비단 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힘 네. 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판사도 있고 판사도 네. 있고 검사도 검찰은 있고. 또 엄청나게 썩었어. 네. 검찰 경찰. 예, 상상을 초월하다 이분은 상상을 다 드러났잖아요. 네. 네. 이진숙 네. 뭐. 방송 언론 지휘한 네. 야,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어쨌든 자기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뭐 발언하겠죠. 온갖 또 난리칠 거 발언하겠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개헌. 당장 뭐 개헌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힘과 타협하게끔. 그다음에 협치하자. 협치하자. 뭐 중도 확장해라. 중도 확장해야 된다.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된다. 네.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예. 파면이라는 의미는 말입니다. 이퀄. 예? 사회 대개혁에 대한 상징이 파면이었거든요. 그렇지. 파면이 이제 저는 진짜 오늘 아까 현장에서 눈물이 다 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진짜 시작이구나. 네. 파면이 이제 됐다. 네. 새로운 국면을 다시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 시작은 민주대개혁의 과제, 사회 대개혁이거든요. 네. 그 중차대한 과제들이 거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다 그렇지. 함께 어깨에 짊어져야 될 과제다. 그렇죠. 그걸 촘촘히 만들어가는 게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어쨌든 이 내란 세력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돼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내란 정권이에요. 지금 아직도 윤석열 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한덕수 지금 첫 일성이 그거 아니에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한덕수가. 덕수가. 진짜 진짜 상식 있으면 네. 내각 총사퇴해야죠. 그렇지. 총사퇴해야죠. 예. 그게 당연히 사표를 내야지. 그게 상식이지. 이게 내란 동조 세력 아니라 내란에 참가했던 그 내각. 본인들의 스테이트에서 기본 그런 어처구 없는 한마디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손절 막 꼬리 자르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 대선 관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총사퇴해야죠. 총사퇴하고 국힘당 해체하고 다 대선 후보도 내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올 죄를 거예요. 저질렀었는데. 하도 네. 내각 총사퇴 이것 그를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네. 생각 자체는 못 하겠죠. 네. 국힘부터 뭐 조정을 비롯해서 검찰 이들은 앞으로 사회 대개혁적 과제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그렇죠. 의기장 놓을 거예요. 그럼요. 싸움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다가 이걸 맡겨둘 것이 아니라 그렇죠. 광장은 더욱더 덜 끌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 국민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국회의 시간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그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뭐 여야 뭐 합의 타협 뭐 이런 얘기 나올 게 없어. 여야 없어요. 예. 아니, 그렇지. 이제 여가 없지. 내란 세력다. 내란 세력. 아닌 세력. 끝났어. 아닌 세력. 끝났어. 예.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하셨듯이 내란 세력이 여전히 정권 네. 이런 걸 장악하고 있고 한국 사회의 중요한 요소 다 포진돼 다 있으면서 포진돼, 그렇죠. 악착같이 개혁을 방해하려고 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또는 뭐 내란 세력이 부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런 시도를 제압하는 거. 네. 그러면서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과제가 될 텐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혼자서 못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혼자서도 못한다. 안 돼. 그러니까 원탁회의를 넘어서는 범국민 전 국민의 참여에 의해서만 될 연대.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 희망적인 건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동안 사람들이 막 이 적체돼 있었잖아요. 좌절감 느끼면서 뭐안 되니까 뭐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윤석열 구속시켜놨더니 풀어주질 않나 뭐 이러면서 뭐 이제 헌재 선고는 진짜 불러줄 때 진짜 기가 막혔지. 네. 저것도 환사라고 네, 진짜. 세워라 내워라 어.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다가 이번에 판결을 딱 보면서 이게 네. 빵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제 희열 같은 겁니다. 네. 희열. 그 희열은 강도가 아주 센 에너지예요. 감정. 경험해봤잖아. 이 희열이 올라오면 흥분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어딘가 써야 돼 이거.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에너지를 맞네요. 어디다 써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파면을 넘어서면서 한걸로 엄청나게 돌아가자. 강한 에너지를 그렇습니다. 뿜어내는 시점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심리학적인 설명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그걸 받아놔야 된다. 뭐 야당들이 그렇죠. 받아안고 야당이 또 시민사회단체 그렇죠. 받아안고 이 틀을 만들어서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그 발걸음을 더 빨리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좀 만들었으면 싶어요. 네. 방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파면을 만든 건 시민의 힘이었잖아요. 초기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도 그렇죠. 시민의 힘이었거든.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은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힘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네. 자 파면 탄핵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건 거리 광장에 모였던 100만 200만 수많은 그 시민적 힘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좀 여론화 시켰으면 좋은 게 여론화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민주사회 대개혁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힘은 광장의 힘 우리가 나서줘야 된다. 여전히 국회에 맡기는 순간 다시 여야의 이분법에 딱 갇혀가지고 조정동하고 검찰 붙어가지고 민주당 혼자 못 해낸다. 네. 국회도 주요한 한 정치 행위자이고 큰 그릇 속에서의 사회 대개 열망에 있는 이 광장의 힘, 시민적 힘들이 비상행동도 있고 수국회도 있고 촛불행동이 많잖아요. 네. 용광로처럼 모여가지고 네. 시대를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사회 대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네. 것들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오늘 당장부터 고민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2016년, 17년에 어쨌든 그때 그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그때 사실은 그때도 박근혜 퇴진 본부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산해 버렸잖아요. 오롯이 국회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때도 사회 대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말만 대개혁이었지 실제로는 다 그냥 해산해 버리고 비상행동 이제 하나도 개혁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개혁이 하나도 안 됐잖아 제대로. 예.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나서 제도권을 믿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 믿잖아. 네, 속았지. 민주당이 넘겨준 네, 거예요. 네. 알아서 잘 하시겠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생업에 종사했더니 네.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개혁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 경험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당연하죠. 봅니다. 그래서 네. 비상행동을 해산하면 안 되고, 네. 예. 그리고 이 비상행동이 더욱더 잘 단결을 해서 국민적인 힘들을 더 결집시키는 역할을 네. 해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자, 일단 향후 전망을 전국 전망을 했을 때 일단 국민들 쪽으로 판이 확 기울었습니다. 네. 유리지간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극우 세력들 지금 다 울고 있거든요. 네. 아, 극우로 하면 안 돼. 내란 세력들 내란 세력. 울고 내란 있어요. 세력.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는 세력이고 그렇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고 당연하죠. 지금 주도 면밀하게. 네. 시작이라는 자세로 주도 면밀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 뭘 꼽으실 게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거. 저는 아직 이제 단절이 아니잖아요. 단절이 아니거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이후에 발생했던 수많은 실정, 엄청난 국가 혼란 사태를 만든 건 한마디로 총체적 비민주주의, 반민주 독재를 했던 건 윤석열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 극명한 상징이 12.3 내란 사태였고요. 그것을 법률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단죄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방금 했던 그 틀. 비상행동이다, 여야다, 뭐 정당 정치의 영역, 시민사회의 영역 모두가 함께 네.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이거 오랫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파면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관련해서 분야별로 만들었던 계획적 과제들이 113개. 있어요. 예.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123 파면 인가? 이후에 대선 정국도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틀거리들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정당 정치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 기구 만들어서 향후의 정치 일정들에서 함께 논의해 보는 것. 이거는 제가 국회가 특히나 민주당 거대 야당이 품넓게 다 받아야 최소한
어떤 개혁적 과제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배제하는 순간 또 다른 혼란을 민주당이 자초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것을 다 열어놓고 받아가지고 과제들을 촘촘히 이제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시급하다.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사회 대개혁도 물론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되지만 기본은 일단 이 방해하는 세력들 또 구기득권 세력들이죠 얘들이 그리고 요소요소에 밖에서 암적인 요소들인데 이 세력들을 청산하는 작업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예, 진짜 이게 얼마나 또 끈질게 달라붙겠어요. 지금 윤석열이 그럼요. 살아남으려고 네. 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들 세력을 인적 청산 그다음에 플러스 제도적 개혁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네. 기본적으로 내각 총상태를 네. 중심으로 해서 네. 행정 권력의 내각 총상태 되고 나면은 탄핵할 거 탄핵시키고 그리고 깜빵 보내고 검찰 권력과 요직에 있는 이번 이 내란 사태의 실질적인 동조자들, 그렇지. 실질적인 주도자들 네.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우리 다 알잖아. 네, 다 드러났어요. 이미 검찰이 다 상당히 했잖아. 드러났어요. 네. 그것들 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고 나서 사회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물려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세력들 내란당인 당연히 국힘은 뭐 해산돼야 되겠죠. 그렇죠. 법적으로도 네. 해산돼야 되고 네.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얘네들도 내란에 동조했고 움직였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직 박탈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향후의 시간이 대선 전국의 시간으로 가버리면 매우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네. 대선 일정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사회 대개혁적 과제들 내란 청산의 청산의 과제들이 함께 맞물리는 대선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저는 조기 대선 이제 치러질 조기 대선의 본질은 내란 세력 진압 척결 내란 진압이 본질이다. 그렇지. 첫 번째. 한마디로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과 내란을 반대했던 나머지 세력 다수 간의 국민의 전쟁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 전선이 민주화 이제- 반민주였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였어.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란 진압해야 돼요. 내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 빨리 시작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내란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외환을 일으키려고 외환을 그러죠.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외환이지. 전쟁 일으키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북 분단 체제가 그렇죠. 있지 분단 체제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전쟁 체제, 분단 체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계속 온전하는 한 또 저들은 언제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남북관계를 거지. 이용해서 그렇지. 또 전쟁을 도발하고 그렇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따라서 그렇죠.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로 저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그렇지. 내란을 진압하면서 네. 남북관계를 뚫어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이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네네네. 전쟁 체제 이걸 이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여기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구조적 장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실 뭐 문제에 그게 대해서 정권을 세운 다음에 사실 그게 가능하겠지. 네네. 지금 당장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상한 시국이니까. 그렇지. 이번 대선과 그 이후에 전개될 한동안의 국면은 내란 그 세력과의 청산과 전쟁.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개선하는 거. 남북 관계의 전쟁 적대성을 해소하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죠. 자. 그런 것이 폐지가 돼야지 남북 관계의 적대성을 해결하고 그러면 한미 연합 훈련 같은 이 군사 훈련들이 중단이 돼야 되고. 예. 방금 이야기했던 이 국가본법의 문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쳐야 되느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과의 적대 구조가 문제잖아. 그렇죠. 이게 남북이 전쟁 중이라 남북이 분단이라는 것은 전쟁 체제라는 것이고 네. 전쟁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적대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죠. 북과 남과 북이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별 희한한 희한한 미친 일들이 이상한 것이 발생해요.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한국과 세력. 북과 북도 마찬가지야. 네. 그러면은 저는 선도적으로 북측도 이미 2년 전에 뭐 남과 북은 전쟁 중에 적대 관계다, 교전 관계다 얘기했는데 오죽했으면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고 전쟁 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내란을 진압했다. 새로운 탄핵 국면이 정리가 됐고 새로운 민주사회 대결을 만들어 갈 것이야. 네. 근본 문제가 전쟁 적대였다. 자 이거 내려놓자. 그래서 우리는 대선을 하고 나서 우리가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완벽히 내려놓는다. 그렇지. 그게 적대를 그게 지금 중요한 내려놓는다. 거야. 그 핵심 상계에 있는 종전들이 다 하겠다. 적대 내려놓는다. 앞으로 모든 것은 북을 적으로 삼지 않겠으라는 그렇지. 선도를 치고 나가면서 네. 북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이적 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적이 아니기 때문에 북이 적이 아니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네. 트럼프가 북하고 관계 정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북하고 관계 정상하겠다는 핵심에도
트럼프가 1기 때 북에게 약속했다가 못 지켰던 종전선언 문제가 있거든. 네. 종전선언은 전쟁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대가 청산된다는 항구적 얘기잖아. 평화니까 평화체 평화협정. 그러면 새롭게 등장해야 될 민주대개혁 정부의 누군가 대통령의 지도자가 미국도 75년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네. 우리는 당사자로서 전쟁을 끝내겠다. 당연하지. 그렇다면 안정적인 남과 북은 더 이상 전쟁 적대 관계가 네. 아니다. 네. 동포가 된다. 네. 이렇게 평화공존 평화번영의 새로운 세상을 가자. 남북 관계 적대를 무너졌었다. 평화공- 예. 그러면서 네. 국가본부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 이미 적이 아닌데. 그렇지. 네. 이적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사실 이게 같이 가버리죠. 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분단 체제를 유지시켜온 핵심 고리잖아. 핵심 고리. 그리고 예. 군사 쿠데타를 가능하게 맞습니다. 해주는 이번에도 합니다. 종북 네.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네. 이게 명분이 종북 그렇죠. 반국가 윤석열이가 세력. 계속 종북. 네. 그 명분이었잖아요. 쉽게 한 남북 적대 관계가 있어야 윤석열 같은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원을 네. 해소해버리는 근원을 해소해야 돼. 그렇습니다. 근거를. 이놈은 무조건 지만 반대하면 다 종북 반국가 그렇죠. 세력이에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주요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란 진압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전쟁이다. 그리고 시대를 개혁하는. 개혁하는 그렇지. 시대를 남북 관계를 교체하는.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사회 그런 대개혁을 하는. 전쟁이다. 그렇죠. 기득권 세력,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다. 이런 맞습니다. 거를 내세우면서 맞습니다. 대선에 임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대선의 의미를 딱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네. 정확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대선을 우리가 치러내고 네. 그 이후에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당장 시작하고 어떤 뭐 직접 틀을 만들어야 될지 그렇죠. 그런 구상을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런 반내란 또 파시즘 이 연대 전선 연합을 잘 만들어야죠.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오면서 어. 진짜 이 질문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무엇부터 할 것인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은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야. 네. 네. 기본부터 네. 다 무너졌잖아. 윤석열이가 뭐 무너뜨리지 않은 영역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전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민주 교육. 왜 반민주냐? 왜 파시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 네. 내일도 대구를 내려가야 돼. 네. 아까 전화 와가지고 내한테 나도 경산이요. 경산. 경산은 진짜 뭐냐면은 다름에 대해서 적이라고 간주하잖아. 네. 자기 생각하고 자기하고 생각 다르면은 빨개라고 이야기해. 그게 국가법을 그거지. 만드는 폐해죠. 자기하고 그 페이지 생각만 수십 년 다르면은 이어지면서. 죽여도 된다고 얘기하잖아. 네.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몰라. 네. 네. 그 멀쩡한 애가 너무 멀쩡한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네. 아, 우리는 제도교육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워본 적이 없구나. 맞잖아요. 최소한 민주교육, 시민공동체 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헌법에 대한 기본교육, 이 기본교육, 공동체 교육. 나 이거는 우선 사업이 아니라 기본 사업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토대 위에서 평안이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렇지. 갔으면 좋겠다. 교육의 문제가 네. 난 우선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가장 기본으로 깔려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전제.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런 정권이 수립이 돼야 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런 사회 관계 형성이 돼야지 이 기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긴급 사항은 그러한 어떤 정권을 세워 나가기 위한 그런 연대 연합. 네. 민주당만이 아니고 전 사회 시민 사회가 다 단결하는 그런 반파 시스템 연대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다. 거대한 그런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거대한. 오늘 그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한 글이 있는데 아, 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원탁회의 이미 있습니다. 민주당이 포함된 야 5당의 그렇죠. 원탁회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비상행동이 있고 촉불행동 등이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모아서 가칭입니다. 네. 국민전선 만들자. 네. 국민전선을 만들어서 국민회의. 예, 국민회의. 예, 국민회의. 좋습니다. 민주주의 국민회의. 국민회의. 민주주의 국민운동본부. 자, 뭐 여기서 그런 이제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 국민운동본부라고 일단 그럼 해보죠.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자. 그리고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독자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 뭐 정권지지상에서 당연. 자기 당에서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조국 개신당도 있고 다 당이 있습니다. 신부당도 신부당도 있고. 있으니까. 예. 자,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해서 이 국민운동본부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즉 범국민 후보. 범국민 후보. 국민 후보를 뽑자. 그러면 이미 다 된 거네. 국민으로 뽑아버리면 다 된 거잖아. 되지. 그러면 그걸 그야말로 진짜 큰 압도적이잖아. 그렇게 돼야 그러면 그렇게
압도적으로 되어버리면 네. 사회 대결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사회 대결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맞어요. 사회대개혁 전 국민적 힘으로 해야 돼요. 내란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국민운동본부고 그걸 대표하는 범국민 후보다. 진짜 좋은 생각. 그게 잘 되면은 그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최초의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만들어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진짜 중요한 모티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늘 정당 정치만 고민했기 때문에 늘 그랬던 선거만 고민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가 네. 합의가 되면 네.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동의하잖아요. 내란 진압해야 되니까. 그런 남미는 그런 게 이미 됐었어요.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이후에 사회 대개혁에 엄청난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겠네요.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만약에 기존 프로세스 이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기존적으로 하면은 뭐 55대 45 어마어마한 또 정황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진짜 민주대개 사회 대개혁을 하려면은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국민 후보가 되어버리는 순간 맞습니다. 그렇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 힘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밀어야 되겠다. 그럼요. 내가 저는 그거 뭐 이미 1차적으로 논의됐던 대선에서 바인데 이기는 것은 내란 진압의 그렇죠. 작은 승리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내란 세력을 청산해도 또 저항할 겁니다. 네. 악착같이.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개혁을 주체를 추진할 수 제대로 있는 형성해야 강력한 동력이 필요한데 이건 범국민 후보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총당회할 때 가능하다. 중요하다. 사회 대개혁, 시대 개혁, 그렇죠. 본질적인 근본 개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후보가 이걸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동력이 다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후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결집을 해서 새로운 이거를- 형태의 정권을 창출해야 돼. 민주당, 진보당, 네. 조국혁신당 네. 각 당들하고 네. 비상행동, 촛불행동 다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절차 이거 간단하잖아. 그렇습니다. 탁탁탁 하자. 너네들 각 당들 후보 뽑을 거 아니야. 다 뽑아라. 뽑아. 그래서 하나. 국민 경선 딱 시켜가지고 한 명 뽑자. 그렇지. 다 밀어주자. 그럼 국민 경선에 전체 국민 경선에서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 후보가 되는 거지. 본선 대선은 엄청나죠. 끝난 거죠. 끝난 거네. 따로 당상이지. 예, 예. 이거 합시다 바로. 사실 그게 바로 해야 돼. 이미 그 남미에서는 실험을 했었잖아요. 네. 칠레도 그랬고 브라질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우루과이도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수십 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네. 내부에서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고 범국민 후보. 그 후보가 바로 이 여당 기존의 이 기존 구 세력들하고 이게- 붙어가지고 이겼잖아. 이게 제가 지금 확 떠올랐던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2002년도에 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뽑을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예.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네. 민주당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정치 역사상 최초로 오픈 프라이머리 오케이. 당시에 국민 경선을 도입했던 거예요. 당시에 제가 대구 경북 노사모 대표 일꾼이었어요. 명예남 씨가 대표 일꾼이었어요. 전체 국민 경선이 되면 노사모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민주당의 대의원들 그자. 뽑았잖아. 그렇죠. 대의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 국민 경선이 된다라면은 노무현도 이인재 한학업을 넘어서 후보 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전 노사모 다 교육하면서 그때 제가 맡았던 게 노사모 국민경선 대책위원장이었어요. 결국 됐잖아요. 네. 그건 민주당의 국민 경선이었잖아요. 예. 이거는 전 국민의 전 국민의 경선이야. 그렇지, 그럼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 대단하죠. 후보가 되는 순간 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어떤 당 차원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각 당의 후보들 다 나온다. 나온 다음에 일단 먼저 경선을 뽑아서 전체를 내부를 먼저 뽑은 다음에 붙여버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각 당의 후보가 나온 다음에 모든 당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최종 후보에 대해서 다 승복하고 그럼요. 완벽히 개혁적 과제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대개혁 요구를 공약화시키고 이거는 네. 이거는, 사회 대개혁 과제를 공약화시키고 이거는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네. 여론화 시켜서 이렇게 예. 가자라고. 이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이 노할 근거가 없어. 그럼. 노하지 않으면 내란 진압에 성공하기 힘들어요. 아, 노가냐 예스 해야지. 예스 예스 해야지. 다 힘을 이게 합쳐야지. 뭐냐면 네. 오히려 그들은 이걸 원할 수도 있어요. 왜 원하느냐? 이걸 안 하면 이건 제가 본 모든 당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모든 당들에게 자신들의 입지도 강화하면서 그치.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 개혁을 해야 되는 사회 대결을 해야 되는 그
시대적 과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네. 큰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다 박수칠 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소위 그 뭐 다른 분들은 독자성을 유지해야 된다. 뭐 민주당하고 지금 지금 어떻게 그럴 같이 때 아니에요. 하느냐. 됐다 그래. 그런 인간들이 됐다 있어. 그래. 여전히 있는데. 그 아주 뭐 그건 뭐 아무튼 조족지열이고 됐고 참 답답한 범국민 얘기지만. 후보로 범국민 후보는 네, 범국민 후보. 그래. 내란 세력을 제외한 범국민 후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정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정권. 정당성도 완벽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이후에 집권 이후에 개혁적 과제들을 과감하게 막 그렇죠. 치고 나갈 것 같아. 밀고 나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검찰도 조정동도 기존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그런 세력들은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 후보인데. 그리고 새로운 정치 방식도 이게 몇몇 정치인들끼리 뭐 협상하고 밀실에서 타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개혁을 딱 실행할 때 지금의 광장 하듯이 국민들 다 와서 축조 요구하고 이래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들을 광장 정치에서 수렴을 해서 그 압력으로 개혁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 안은 네.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대표도 조국 혁신당도 진보당도 뭐 한창은 그 의원 있는 네. 기본소득당 뭐. 기본서 다도 동의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를 뭐 대선에 이미 여러 명 나갈 겁니까? 1차 한번 걸러졌던 네, 얘기도 네. 이 부분 있죠. 저는 민주 개혁 세력이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미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돼 자, 있습니다. 뭐 어쨌든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맞아요. 쉽지 않다. 사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서 구별해야 된다. 윤석열 이긴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단일 후보를 내서 네, 범국민 후보를 내서 대선에 승리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진짜 축제의 마당이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치학자로서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정권,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한번 잘 구성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한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야, 의미가 무엇인가, 한국 굉장한- 역사에서 아마 새로운 막-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막 흥분되는데. 왜냐하면 정당 정치 역사상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없어. 그렇지. 그냥 51대 49, 51이 다 가져갔거든. 근데 이거는 민주와 반민주가 아니라 사실은 짐승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모여가지고 모든 정당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비상행동부터 모든 국민이 모여가지고 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을 힘과 동력은요 상상 초월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역사에 진짜 주체를 네. 세울 수 있는 아주 그 절호의 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방송 내용도 그렇고 제가 쓴 글도 그 내용이니까 한번 많이 봐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했어. 만약에 재수없는 말이야. 만약에 이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어. 될 대선 수밖에 이겼어요. 없지. 압승을 했어요. 자, 이제 개혁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뭐 너무나 많은 개혁 과제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진짜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전쟁 체제 끝내는 거. 분단 체제 끝내야 된다. 전쟁 체제 국가보험 끝내는 폐지시켜야 거. 한다, 이게. 명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단 체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최소한 좀 전쟁은 좀 끝내게 해주자. 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 말도 안 되는 내란 세력들이 이제 반민주 독재의 가장 근원적 토대가 전쟁 체제였거든요. 네. 북은 적이야. 적들하고 뭔 일을 해 이 새끼야. 이렇게 타작살냈잖아. 네. 이게 최소한 전쟁 상태는 끝내놔야 네. 개혁적 과제들을 풀 수 있는 환경이 맞아요.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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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는 법원 제도는 뭐냐? 교육의 문제, 국가보안법의 문제, 한미 관계의 우리 독자적 자율성을 가져오는 문제, 뭐 한미 상호 방해주약, 주동원 지휘협정, 소파, 우리들의 독립성을 진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권을 세우는 과정. 진짜 국가 주권, 국민 주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쟁 상태를 끝내지 않고는 안 그럼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독자적 자율성과 실질 진짜 독립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짜 국민 행복 추구를 위해서라도 야 최소한 75년 전쟁 좀 끝내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 이건 좀 끝내자. 이거는 쉬워요. 네.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취임사에서 해도 돼. 네. 맞아. 오늘부로 트럼프가 하듯이 75년 한국 전쟁은 끝났음을 선언 한미 다 하면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라고 누구도 토를도 알지 못해. 네. 정강훈 또 달 거예요. 아니, 그렇지. 웃기는 거. 거기는 인간류가 아니고 네네네. 동물도 개소리니까. 네. 제끼놓고 네. 그렇게 해도 전쟁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가 취임 일성이 전쟁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프레임이 갇혀 있거든. 휴전협정 어떻게 하고 휴전협정은
미, 중, 미국, 북한, 중국 3자가 있잖아. 3자가 알아서 하락해라. 남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다.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면 돼.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취임사에서 딱 선언하고 파문을 만나가지고 전쟁이 끝났으면 선언합시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전쟁 끝냅시다. 딱 이야기하는 순간 북은 어떻게 돼요? 받아야지.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그 순간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위해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네. 북에 제안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은 이미 적이 아닌데 누가 토를 달 거야. 아이고 그렇게만 되면야. 누가 예. 대통령 네 마음대로 전쟁 끝낼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맞아 그거 먼저 하고 동의하고 그걸 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다음에 그 조약 예. 이걸 개폐를 해야죠. 예. 그래서 한미상의 딱 법 되면 조약, 쫙다 나갈 수 그럼요.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법 폐지, 평화협정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지 한반도 항구적 평화가 실현되면서 완성도가 민주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진정한 네. 이게 가장 근본이고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그 어쨌든 뭐 지금 교수님이 흥분 상태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진양 교수의 그 열정과 열망을 누가 쫓아가? 일단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일단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예.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환경도 좋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절호의 기회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네. 저는 뭐 그 심리학자로서 매번 강조해왔던 것이 기본 사회로 가는 그렇죠. 첫 걸음을 떼어야 된다. 반드시 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은 다들 아시지만 각 개인이 자기 개인의 생존을 각자 도생의 방식, 서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개인 간 서열 경쟁의 방식.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개싸움이에요. 개싸움하면서 완전히 방치되고 있죠. 처절하게 자기 생존을 챙기는 사회가 됐어요. 개인 철저한 개인주의.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이 한국 사회에 불러온 폐해가 어마어마하죠. 저는 모든 사실 한국 사회 악의 근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 신자유주의적 경제 방식. 네네네. 각자 도생.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더 이상 공동체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게 기본 사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죠? 뭐 우리가 항상 오랫동안 같이 진짜. 네. 같이 얘기해왔으니까. 식의주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지. 국가가 해결해 줘야지. 그게 국가라고. 네. 그게 국가라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조선 시대도 했어요. 맞아요. 왕조들도. 맞아요. 교육, 네, 네. 의료 예. 이런 거는 우리 기본주의 기본이지. 네. 이 생각을 참- 또 이야기하니까 또막 쓰고픈데 고향 생각하니까 네. 진짜 네. 이건 기본 소득을 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네. 인간 존엄 소득이에요. 맞습니다. 인간 존엄 소득이에요. 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건 국가가 보장해야지. 그럼. 기본 소득. 맞습니다. 진짜 생각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기본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반드시 내디뎌야 된다. 좋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시대 개혁이다. 예. 사회 대개혁. 그래서 그래서 사회 대개혁. 전체를 아주 근본에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한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80년 분단 체제 이거를 일단은 파열구를 내는 거. 네. 이거야말로 우리한테서는 역사적 과제이고 네. 우리 후대들한테 네. 정말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겠냐. 네. 이게 북하고 관계 정상화했던 건요. 기본 소득하고 연결시켜 보면 네. 전쟁 중에 적하고도 평화 공존하는데 그들하고도 공존하겠다는데 공동체가 함께 서로 우격 다짐에 진짜 정글 같은 사회 이거는 미친 사회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이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네. 함께 더불어 같이 살자.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공존 공영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난 인간의 존엄성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사회를 만들었던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 협업을 해서 짐승들 이겼잖아요. 이게 본성이거든. 그렇다면 기본소득 저는 생각만 해도 전쟁 체제를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 성원들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물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자, 중요한 얘기죠. 예. 네, 뭐 이제 거의 시간이 1시간 다 돼가는데요. 네, 정리하자면 일단 모든 국민들이 청단결에서 내란을 진압하고 됐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국민 후보. 네, 국민 경선을 통한 국민적 경선을 통한 국민 후보가 세워지고 승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 형태의 대개혁. 정권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북관계 문제를 풀고 종전 분단체제 해체하고
그다음에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기본 사회로 있어요. 가는 첫 주권을 걸음을 회복하는. 열고 뭐 등등 검찰 개혁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건 뭐, 그건 당연한 뭐. 거고 예,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러고 나서 한번-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재연해 주라는 개헌을 그때 개헌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재연해 해야죠. 주라는 개헌. 그때는 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할 때는 아니고. 네네. 예. 역사상 어떤 흥분이 있냐면 그렇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그런 방식으로 국민 후보가 나오면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75% 정도, 80% 정도의 대통령 지지로. 후보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 힘으로 예. 다 전쟁도 끝내고 네, 밀어붙이는 기본 겁니다. 사회 만들어내고 네. 쫙 가면 예. 가장 우리 흥분되는 국민적인- 시간이 나올 수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너무 오늘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라 약간 우리가 흥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해해 주실 희망을 필요가 많이 있고. 얘기했던 측면도 예, 있을 수 있고. 예, 예.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예. 먼저 하시죠. 예. 저는 방금 향후의 과제가 다 나왔네요. 네. 1번 정당 정치 국회의 시간이 아니다. 이제 진짜 사회 대개혁의 시간이 있다. 2번 요지는 2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이 대선 전국을 사회 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 후보 범국민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미 아까 프로세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후보가 되는 순간 그 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 후보이기 때문에 80년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을 힘있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힘들이 계속 뻗어가야 된다. 네. 뭐 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국민 후보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권, 이 새로운 형태의 정권이 주체가 돼서 정말로 우리 국민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역사적 과제, 분단 체제를 허무는 과제, 그다음에 이 주권을 바로 세우는 과제, 그다음에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과제, 네. 이것을 국민과 함께 실현시켜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네. 예.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체 사회를 더욱더 키워나가는 개인주의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한 지나친 개인주의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러한 신자유주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우리도 부응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미국 편중 위주의 외교가 아니고 이 브릭스라든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부응하는 네. 그러한 주권 평등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같이 우리도 합류해 나가야 된다. 네. 예. 그런 어떤 전망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은요, 쉬세요, 다들. 쉬시고, 술 드시고, 네. 축하주 한잔 하러 가야죠, 우리도. 삼겹살 좀 우리도 써시고. 축하주 한잔 하러 가야지. 그 오늘은 즐기시고, 이제 시작이다. 라는 자세로. 이제 진짜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이 시작이다. 네. 라는 자세로 어디까지 나갈 생각이냐. 이상사회까지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보자. 대동세상.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사회를 넘어서서 대동세상까지 나가야죠. 자, 그런 투지를 가지고 앞으로 또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의 힘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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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동의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